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법까지만 배웠지 실질적으로 풀어보진 않아가지고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 그리고 수영도 가지고 샌다, 약수, 개수 공식을 우리가 외운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4개를 가지고 와서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4개만 알아도 웬만한 경우의 수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로망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도로망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활용 문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보면은요, ABCD라는 4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4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반드시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A에서 D를 갔다가 다시 C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D로 한 번만 딱 가면 끝나는 문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우를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로 2개, B에서 D로 3개니까 이때는 2 곱하기 3에서 6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6인 이유가 뭡니까? A에서 D로 갈 때 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A에서 D로 간다는 이 사건 자체는 A에서 B로, B에서 D로 가는 2개의 동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은 1 곱하기 2에서 2입니다. 마지막으로 A에서 D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A에서 D로 바로 가는 방법이 2개이므로 이 6개, 2개, 2개의 총합 10개. 이때는 이 3개를 곱하지 않고 더하는 이유가 뭐가 적용돼서 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 10개다라고 되는 요런 문제를 우리는 도로망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라고도 부른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활용이다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 지불 금액의 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환전 문제라. 문제 보겠습니다. 1,000원이 1개, 500원 2개, 100원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1개, 2개, 3개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금액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0원은 제외할 거예요. 이건 약간 기만행이죠. 내가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이거 하나도 안 쓴 다음에 자 내가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 내가 줄게 0원. 이건 기만행이죠. 그러니까 이건 뺄 거예요. 빼고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걸 한번 보면은요. 이 지불 방법의 수는 1,000원이 1개, 500원이 2개, 100원이 3개인 걸 각각 생각해 볼 거예요. 1,000원 같은 경우는 안 주는 거랑 1,000원짜리 1개를 주는 거, 한 장을 주는 거 그렇게 해서 2가지 가능성이 있죠. 500원짜리는 안 주는 거, 1개 주는 거, 2개 주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죠. 100원짜리는 안 주는 거, 1개, 2개, 3개 주는 거 총 4개의 방법이 있죠. 따라서 동시사건인 이 셋을 곱하고 0원을 주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총 몇 개다? 23개다. 그래서 방법의 수가 23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지불 방법의 수예요. 그러면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때 쓰는 게 바로 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100원짜리 3개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만들죠?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얘는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환전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00원짜리 1개가 500원짜리 2개랑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1개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500원짜리가
두 개 더 추가돼서 500원짜리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는 그림이니까 500원짜리 4개를 지불하는 방법은 총 5가지죠?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100원짜리 3개를 지불하는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니까 총 4개. 그리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준다고 했죠? 19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의 수가 얼마다? 19다. 요렇게 푸는 것이 바로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 환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지불 방법이냐, 지불 가능한 금액이냐를 확인하고 금액일 경우 환전을 시키기 위해서 얘네 2개로 이거 만들 수 있는지, 얘네 3개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환전하셔서 문제 풀면은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세 번째로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사용해서 A, B, C, D, E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단 인접한 영역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일단은 A, B, C, D, E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을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는 E 면이죠. E 면을 가장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만나는 면, 뭐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많이 푸시다 보면 요거 약간 좀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E, A, B, C, D 순으로 여기 요거 순으로 하면은 문제 풀 수 있게 되는데 근거가 뭐냐? 붙어 있는 면들끼리 계산했을 때 계산이 편해진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냐? E는요 총 5가지 색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A는 E에서 사용한 색을 못 써요. 왜? 인접한 부분이라 E랑은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 4가지 색을 쓸 수 있습니다. B는요 E랑 A랑 붙어있기 때문에, 그쵸? E랑 A랑 붙어있기 때문에 E와 A에서 쓰지 않은 색인 3가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C가 A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A에서의 색을 쓰는 방법과 E랑 B, A까지 포함해서 절대 쓰지 않은 색을 쓰는 방법 2가지로 갈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갈리는 풀이법 때문에 최대한 앞쪽에서 경우가 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앞쪽에서 경우가 갈리게 되면 수용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순서를 고를 때 많이 만나는 면으로 고르라고 했던 거예요. 많이 만날수록 이거를 점점 더 색깔을 못 쓰게 되는 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내가 A에서 쓴 그 한 가지 색을 쓸 거냐 아니면은 E, A, B에서도 쓰지 않은 색 2가지를 쓸 거냐를 나눠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얘는 D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D는 C와 E에 갇혀 있으니까 C와 E 2개가 쓰지 않은 색 3가지를 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C가 A, B, E에서 쓰지 않은 새로운 색을 썼다고 치더라도 어쨌거나 C, E 2개 색깔은 달랐기 때문에 D는 똑같이 3개가 되죠. 그래서 이 곱셈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5, 4, 3, 1, 3을 곱한 요거를 곱한 이제 180과 여기 있는 5, 4, 3, 2, 3을 곱한 360 이 둘을 더해준 540이 문제의 총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이것이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많이 만나는 면부터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4번째 경우가 수용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음에 배우게 될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은 대다수의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공식으로서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얘처럼 공식을 절대 못 쓰는 애가 있어서 공식을 못 쓰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A, B, C, D 4사람이 서로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시험지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채점한다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A, B, C, D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각각의 시험지를요 A, B, C, D라고 하는 이렇게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랬을 때 A가 B의 시험지를 쓴다고 하면은 B는요 A, C, D의 시험지를 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B 얘가 A면 얘는 D,
C의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B가 C를 골랐으면은 A, D가 남았는데 D가 D를 채점 못하니까 D, A겠죠? B, D면 A, C 남았는데 A, C겠죠? 요렇게 세 개를 구하는 거. 이건 수영도죠?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이거요. C로 하든 D로 하든 둘 다 세 가지가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이 CD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A가요. C를 채점하든 A가 D를 채점하든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여야 되는 게 이 경우의 수가 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얘가 세 개면 이 밑에도 세 개, 밑에도 세 개로 일치해야 문제의 오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3, 3, 3 해서 여기 총 몇 개? 9개다. 이렇게 푸는 문제. 요게 수용도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수용도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이 경우에는 수용도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상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의 활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